네, 코인시장의 트렌드를 함께 파악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명사 초대석도 준비를 했고요. 전문가님들의 일주일 수익 리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반등과 함께 비트코인은 더 강한 반등을 보였었던 한 주였죠. 오늘도 추가적인 반등과 지지가 나오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떠한지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도 좋은지 주요 이슈들까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시가총액 전일 대비는 현재 1% 정도의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조 9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24시간 거래량은 930억 달러로 이번 주 들어서 가장 강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과 함께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자 투자자들의 투심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단적인 공포와 공포 사이에 머물러 있었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이제는 중립까지 올라오면서 52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강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트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꺼지진 않고 있습니다. 18점대를 가리키면서 아직 많은 알트코인들의 가격 회복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간밤 기관들의 투자 심리는 어떠했는지 현물 ETF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ETF 지난 4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유입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덕분에 비트코인도 가격 반등에 성공해내면서 9만 달러 위에서 지속적인 가격 형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때 64%대 도미넌스를 돌파해주면서 4년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던 비트코인, 오늘은 63.2%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전체 점유율 안에서 7.3%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강한 반등과 함께 알트코인들도 추가적으로 상승 기조를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비트코인 전일 대비 1.3% 오름폭 보인 채 93,7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92,000달러까지의 가격 되돌림도 있었는데 아시아 시장 출발 이후에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반등이 현재 시각으로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이번 한 주 내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자 알트코인들도 일단은 전일 대비 지속적인 상승폭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에서도 도지코인과 솔라나의 반등 그리고 수이 같은 경우는 17%나 급등하면서 시장 안에서의 상승을 견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도지코인은 5%대, 솔라나는 3%대 반등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상승폭을 웃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 중 하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상승분을 뛰어넘지 못하는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전일 대비 0.5% 오른 1,78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현재 20% 넘는 반등을 보여주는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미국 증시에서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죠.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했던 뉴욕 증시. 오늘 3대 지수도 2% 넘게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스닥이 2.7%로 가장 강한 반등을 보였고요. 이렇게 장 초반에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지만 장 후반 들어서 상승을 계속해서 높여간 채 3대 지수가 일제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긍정적인 빅테크들의 실적과 함께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자 이 위험 자산으로의 긍정적인 회복 심리가 계속해서 시장에는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자 비트코인도 93,000달러대 가격세를 이어줬고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만큼의 상승분을 보이진 못했지만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간밤에도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었던 건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입장이 계속해서 다른 모습이 연일 나오고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재차 내비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 오전에 우리는 중국과 오늘도 논의를 이어갔다라고 말이죠. 다만 몇 시간 전이었던 어제 저녁에 중국 상무부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양국 간의 협상이 진전이 있다라는 보도 자체가 거짓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미국과 어떠한 대화도 하고 있지 않고 미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매긴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중국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원하는 부분을 재차 강조해줬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도 관세를 놓고는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일방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관세를 철폐해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상호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단 양국 모두 함께 상의를 하기 위한 이 의지 자체는 있지만 누가 먼저 좀 자존심을 굽히지의 싸움으로 현재는 계속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빠르면 5월 정도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업계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무진 차원에서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와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인하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 중국의 관세가 145%인데 추가적으로 50%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관세율이 먼저 내려가게 된다면 중국 안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전해지는 소식들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 안에 전해졌던 주요 소식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연준과 관련된 내용이 시장 안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지금 연준에 등록돼 있는 주요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사업을 할 거면 미리 연준에게 보고를 하고 연준의 감독을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법규를 만들었었는데요. 오늘 해당 감독 지침을 철회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별도의 사전 신고 의무가 없이 은행들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진입장벽이 완화가 되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긍정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서비스까지도 주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시장이 펼쳐진다면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SEC 수장 같은 경우도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폴 애킨슨으로 공식적으로 교차가 됐기 때문에 CFTC와 SEC 그리고 연준까지도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으로 이 시장 참여자들의 규제 완화를 풀어주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가격 반등을 충분히 기다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월가에서 평가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피델리티가 내놓은 간밤의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피델리티에서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지금 거래소 안에서의 비축량이 급감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을 사고자 하는 기관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 안에서 비트코인의 비축량이 지금 2018년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확인을 해본 것처럼 이제 주요 은행들도 암호화폐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데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피델리티도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의 전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오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불 케이스에는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24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냥 보통의 케이스에는 120만 달러,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더라도 5년 뒤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5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앞에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희소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2,100만 개밖에 없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산이 된다면 가격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여기서 긍정적인 케이스로 놓고 봤을 때 5년 안에 240억 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자산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가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날 9만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구간조차도 우리에게 상당한 기회가 되어주는 것일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의 소식도 조금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같이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 내용인데요. 오는 5월 7일에 공식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앞뒤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해보시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해당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나면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더 저렴하게 이더리움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빠르게 네트워크 안에서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더 빠르고 저렴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용량이 확장이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더리움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더리움의 개당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번 업그레이드가 기술적으로 잘 마무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구체적인 날짜가 5월 7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만큼 해당 날짜 앞뒤로의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 이슈였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과연 등판을 할지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민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위 보유자들과 함께 백악관에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뒤부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민코인을 매수하면서 급등세가 출현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디너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면서 약간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밈코인을 누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지 그를 추적하는 리더보드도 나왔는데 여기서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현재 선이라는 계정명입니다. 근데 저 SUN, 선, 이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관련 인플루언서죠. 저스틴 선의 라스트 네임, 이 성씨와 동일한 이 이름의 사용자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해당 계정이 저스틴 선의 계정이 아닐지 하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친선과 관련된 코인들의 가격 반등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감을 싣고 지켜봐도 되는 이슈가 아닐까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트럼프 만찬 날짜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고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트럼프 밈코인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의 순위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비트코인 간밤에 추가적인 가격 지지와 반등이 나왔던 상황인데요. 그 외 주요 이슈들과 우리가 현재 시간 꼭 점검해봐야 되는 토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어서 저희가 명사 초대석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트스토어 홍덕현 대표이사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처음 출연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대표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아토스토어라는 블록체인 기술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또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엘뱅크랩스라는 투자회사의 어드바이저를 맡아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크립토 업계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또 이어가고 계신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신데 일단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과 앞으로 정책과 관련돼서 시장 안에 어떤 변화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슈인데 일단 아직 개념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의미 있고 시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정 가치와 뭐 자산과 1대1 패깅이 되어서 이제 고정적으로 가치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달러랑 이제 패깅을 해서 만든 암호화폐인 USDT, USDC 같은 게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뭐 어느 자산에 대해서 그 가치를 보존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리플 이러한 암호화폐에 비해서 이제 가치 변동성이 적은 그런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변동성이 적은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법정 통화와 함께 1대1로 가격이 패깅돼서 이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설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좀 주목을 하고 열광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제 화폐 개혁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뜨거운 감자인 이유가 일단 화폐라고 하면 옛날에 물물 교환을 하던 시절부터 그다음에 뭐 금이나 은을 가지고 동전을 만들어서 물건을 교환을 하고 또 이제 뭐 지폐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자산, 뭐 신용카드 같은 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화폐 개혁이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음 트렌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네.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왜 좀 중요하냐? 화폐 개혁을 할 때마다 그 화폐 개혁을 주도했던 그 나라들은 이제 정말 많은 정치적인 이점과 그리고 경제력을 많이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하거나 이제 금이나 이제 은 같은 거를 녹여서 동전으로 교환을 한 이후에 지폐를 만들었을 때 이제 이 지폐를 빠르게 도입한 나라들은 빠르게 무역 거래를 할 수 있어 갖고 이 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디지털 자산들,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 거래를 했을 때 당시에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도입한 나라는 이제 금융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고 금융회사들도 많이 인프라도 많이 만들면서 나라의 재정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이제 향상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화폐 개혁을 이루어주면서 이제 뭐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또 나라의 국익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화폐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태가 계속 바뀌어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도 그 발전되고 진화된 화폐 형태 하나다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주목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에 집착하는 이유도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 지금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꽤나 진심인 것 같거든요. 스테이블 관련된 이 법제화 마련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략하려고 하는 이유들도 있을까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화폐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이제 뭐 테더, USDT, USDC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90% 이상이 달러와 이제 패깅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은 아시다시피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시장에서는 달러의 무기화라는 이야기도 이제 비일비재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달러가 굉장히 미국의 큰 자산이고 사실상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는 만큼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달러가 자칫하면 흔들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여서 이제 이미 굉장히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달러에 패깅이 되고 있는 만큼 네. 이 주도권을 강력하게 굳히겠다라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미국에서 이제 근본제를 활용을 해서 은행부터 해갖고 이런 금융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면서 나라가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은 부를 쌓았고 그것이 결국 이제 나라의 파워로 많이 다가왔는데 그런 거와 동일하게 이번 화폐 개혁에서도 본인 나라의 이제
입지를 다지겠다.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선두주자고 우리가 가장 파워가 세다. 이제 당연히 뭐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미국을 견제를 하려고 네. 이제 계속 본인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미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의 물량과 정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시장을 굳히겠다라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이제 반응을 해서 빠르게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미 90%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이 다 달러를 기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현물 통화에서도 미국이 달러로서 기축 통화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 세상에서도 달러가 디지털 기축 자산이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말씀 주셨던 그 90%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달러 기반의 코인 USDT 그리고 USDC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설명을 주셨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두 개의 화폐가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속히 잘 알고 있는 USDT는 이제 테더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네. 테더라는 이제 민간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민간 회사에서 이제 테더사에서 USDT를 발행을 할 때는 미국의 국채를 이제 본인들이 구매를 해갖고 거기에 대한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저들이 갖고 있는 테더에 대한 자본 가치, 그다음에 패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테더사는 아쉽게도 미국의 내부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미국 외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서클이라는 미국 내에 있는 회사를 이제 회사에서 만든 USDC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US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국채를 담보로 이제 패깅을 해서 자산 가치를 이제 갖고 있는데 USDC는 조금 더 규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디파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USDT보다는 USDC를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USDT랑 USDC에 있어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 USDT입니다. 이제 USDC에 비해서 6배에서 10배 정도의 하루 유통량을 갖고 있다 보니 전 세계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는 거는 USDT고 이제 좀 더 신뢰성이 필요한 기관이나 이제 큰 이제 뭐 투자 기관이나 아니면 뭐 정부에서 뭔가 그 암호화폐 정책을 할 때는 USDC를 사용한다고 이제 시청자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일하게 달러를 가지고 이제 패깅을 해서 이제 그 가치를 보존을 해서 이제 자본 증빙을 하고 있지만 USDT는 미국 내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서 미국에서 조금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USDC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규제 속에서 움직일 수 있어서 미국이 한마디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USDC를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 이제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본인들 이제 정치나 아니면 뭐 국가 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일각에서는 USDT의 가치가 이러다가 이제 많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쉽사리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혹시나 USDT가 불안한 거 아닌가라고 싶어도 USDT랑 USDC는 서로 비슷하게 가고 있고 다만 미국에서 조금 더 생각해주고 밀어주는 거는 USDC다. 그러한 이유는 미국 내에 있는 회사에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달러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USDC는 말 그대로 미국을 더 베이스로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기관 참여자들의 더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미국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면 사실 다른 국가들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정부가 보여주고 있을지도 궁금한데 최근에 국내 동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이제 6월 대선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은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또 이제 트럼프가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일단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조금 그 지금 정책을 발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시는 이제 의원분들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의원분들이 비트코인을 본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 자산과 조금 연결이 되고 있다 보니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러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실질적인 정책들을 펼쳐주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뭐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면 좀 안 좋게 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그 겉핥기식으로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가 보기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대한민국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의 정책들은 이제 한국은행이 주도해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업체들이 함께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만들거나 이제 발행을 해서 조금 민간 주도적이게 하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많이 좀 안타까운 게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하는 쪽에서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채권이랑 엮지 않으려고 지금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대한민국 채권을 좀 엮게 된다면 네. 대한민국 채권이 사실 어느 정도 빚이잖아요. 그쵸. 그런 빚들을 조금 새롭게 이제 갚을 수 있는 그다음에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나라에 좀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측면이 그게 있을 지금 것 같습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게 그런 방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정확히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를 무기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쵸. 것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채권이라는 게 결국 빚인데 그 빚을 한 번 더 파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빚을 한 번 더 질 수 있음으로써 한 번 더 화폐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외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국익에 많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이 담보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권하는 거는 미국의 단기 채권을 들고 있어라라는 건데 한국도 좀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나라 이 원화 자체에 대한 가치까지도 좀 보존시켜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 외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궁금한데 유럽 쪽이나 다른 쪽에서도 좀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른 국가들의 동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브릭스라고 하는 이 5가지 나라의 협의체 있지 네.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브릭스에서 제일 이제 그 관련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게 중국인데요. 네. 이 중국에서는 이제 금 보유량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브릭스에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금 가치와 1대1로 패깅을 해서 이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을 많이 들고 있어야지 그러한 이제 패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금을 굉장히 많이 이제 모으고 있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5위 공식적으로는 5위의 금 보유량이라고 금 보유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비공식적인 금까지 포함을 하면 전 세계 2등 국가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많은 시선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브릭스가 만약에 금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게 되면 미국이 하려고 하는 이제 달러의 무기화, 달러에 패깅해서 이제 달러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정책과 이제 약간 좀 겹치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국제적인 긴장감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제 이 시장을 점유를 하고 싶은데 여러 나라가 합쳐서 이제 금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항마가 된다면 이제 기축통화 전 세계 기축통화가 또 한번 바뀔 수 있다라고 신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준전시 상황도 이루어질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이해관계가 모여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화폐 개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제 시점인 것 같고 그리고 만약 브릭스에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을 때 어느 이제 가치와 이제 패깅이 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자본금 증빙 같은 것도 좀 확인을 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자산들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터득을 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이어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달러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기르고 있다면 중국이 포함된 브릭스 쪽에서는 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황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진영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 쪽일 텐데요. 유럽은 이제 미카 법안 시행과 함께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안들을 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최근 유럽 쪽의 동향은 어떻게 보세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과 그다음 브릭스 여러 국가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에 발맞춰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국가인데요.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특히 새로운 화폐 개혁 때 본인들이 이제 깃발을 꽂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보다 좀 일찍 시작했다고 많이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미카 법안을 통해 갖고 이제 좀 더 촘촘한 규제를 많이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미카 법안의 주요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그리고 시장의 투명성 확보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동일하게 미카 법안이 이제 비슷한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럽연합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브릭스에서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굉장히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확장성으로 봤을 때 이제 유럽연합에서 만들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훨씬 더 많은 규제들을 이제 포함을 하면서 좀 더 촘촘하게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브릭스 국가 순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뭔가 안정성과 이제 범용성이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약간 후발주자식으로 쫓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특히 유럽이랑 미국에서 가진 채권이라든지 이러한 디지털 화폐,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제 규모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처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들은 민간 주도적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아이디어 그리고 많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유럽 안에서의 동향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세계 경제 강대국들이 모두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규제안들을 마련해 나가면서 시장의 규모를 키우려는 그런 동향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좀 짧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계속 그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이렇게 우리가 친화적이게 가져가고 우리가 좀 더 친숙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아무튼 이 시장을 견인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대출을 받을 때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대가성으로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한몫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이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실생활에서 쓰이고자 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보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실생활에서 쓰이게 된다면 소비자들도 당연히 이해를 할 것이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암호화폐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화폐 개혁에 있어서 친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지금 전 세계적인 움직임은 굉장히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성 결론적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발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모든 것 함께 짚어봤는데요. 도움 말씀에 홍덕현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코인트렌드에서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한 주간의 코인 수익률 리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형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방송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코인 시장의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오늘 주요 종목들 바로 AS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왔고, 자, 일단 코인 리뷰를 할 건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 크게 오르면서 아직은 이제 코인 업로드가 크게 안 된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방금 또 새로운 코인을 이제 익절하고 왔는데, 이제 그 코인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 방송국 오기 전에 익절을 한 거여가지고 급하게는 제가 설정을 못했고요. 아마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4월 18일부터 4월 14일간의 기록이 있고요. 지금 뭐 4월 14일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관심 코인이랑 밴드를 제가 나눠가지고 뒀기 때문에 좀 4월 14일이 아래에 있다 좀 알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입가랑 목표 금액, 수익률 다 적혀 있고,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5%, 그다음 플러스 5%, 그다음 플러스 11.5%, 그다음에 또 11% 이렇게 해가지고 패배보다는 승리가 더 많은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은 패배보다 승리가 더 많을까? 최근 비트코인이 오르기는 했지만 알트코인 장세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흔히 말한 불장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대체 더 많이 낼 수 있냐? 자, 그거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50% 이상 거의 한 90%를 의존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기본 분석이 들어간 다음에 이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을 해야 승률이 거의 이제 90% 이상 가까워지지만, 단순 이 지표만 있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 초등학생한테 가르치기만 해도 이해하기 쉬운 지표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원숭이가 아닌 이상 이 지표를 이해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실어놓은 지표 말 그대로 녹색,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같은 경우는요, 강력한 상승 추세고, 그다음 노란색은 횡보 및 알 수 없는 추세, 빨간색은 이제 강력한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이랑 좀 컨셉이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초록색일 때 출발을 하듯이 이제 코인이 상승을 하는 거를 초록색으로 비유를 하고, 이렇게 초록색 구간에서 신호가 등장을 하면 우리가 이때 분석을 한 다음에 아,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 신호다. 이거는 당장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되실 때 그때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 코인이 좀 고점이다. 이제는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락 시그널 등장한다 할 시에는 우리가 하락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뭐 쌍봉, 헤드앤숄더, 삼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뭔지는 아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보려고 하면 잘 신경 안 쓰고 어렵습니다. 은근히 보기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호로 다 알려줍니다. 이때 파세요 하고. 물론 코인이 과열이거나 완전 과도기에는 이런 신호가 등장을 해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대불장이 올 시에는 이렇게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해도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꼭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차적으로 분할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어쨌든 간에 올라가더라도 한 번은 눌림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제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로 매도하는 신호에도 색깔만 다를 뿐 다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자, 저는 이러한 지표로 이제 코인 리뷰를 할 때 다 분석을 해서 이 지표를 활용해서 다 언급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지표를 좀 궁금하시다. 저게 뭐지? 나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QR코드 있죠. QR코드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밴드로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랑 이러한 지표 같은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언급을 할 건데, 자, 지금 보시면 리뷰입니다. 자, 세탈퓨엘이고요. 밴드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관심 코인이랑 히든 코인보다 이렇게 밴드에서 좀 언급하는 게 비중이 많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저는 이 코인을 보통 9시 때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장을 할 때는 이제 09시에 다 개장을 하고 그때 코인들이 변동폭이 확실하게 심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이 땅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급등이랑 급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제가 분석이랑 지표를 활용을 해서 이거는 올라가겠다 하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입가랑 목표 금액, 손절가 제가 안전하게 적어두고요. 여러분들은 진입가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고 반면 목표가에서 이렇게 1차, 2차, 3차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차 금액까지 간 다음에 2차 금액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아쉽겠죠. 나는 분명 이제 5%밖에 안 먹었는데 누구는 10%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본 코인들은 이렇게 목표 금액을 3차까지 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손절가도 이렇게 적어드리고요. 그래서 특징이 있다면요. 손절가가 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단기 종목 이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제가 손절가를 좀 길게 두겠지만 아무래도 단기이기 때문에 짧게 두는 바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큰 피해 없이 제가 그런 선에서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만약에 수익이 났으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점심 먹거나 아니면 뭐 게임하고 있거나 뭐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이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직접 코인에 이제 알람 걸어가지고 뭐 파셔도 괜찮지만 제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밴드에다가도 언급을 합니다. 이제 금일 종목이 이제 목표 금액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파세요. 이렇게 언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코인을 왜 들어갔냐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녹색 구간에서 신호가 등장을 했죠. 보시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고 뭐 이쪽에도 신호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유효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최근에 나온 신호를 제가 바탕으로 분할 매집을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강력한 상승한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5.27% 대략 5%가량의 수익이 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일단 이 코인을 제가 왜 또 진입했냐면 첫 번째로는 매물대랑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장기 입형의 지지입니다. 자,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하죠. 이 매물대랑 장기 입형의 지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방송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장기 입형의 지지를 받는 걸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쨌든 간에 강력한 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1 입형보다 이제 장기 입형인 뭐 120일, 그다음에 241 입형의 지지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서 만약 지지를 받고 있으면 한 번 더 크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만의 기준을 정한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녹색 구간에서 신호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 매물대나 아니면 채널의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장기 입형의 지지를 받거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람이 돈 벌기 힘듭니다. 사람이 될 게 아니라 우리는 매매할 때만큼은 이제 사람이 아닌 기계가 됩니다. 기계가 되어야 그 입력한 코드 값에만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기준이 옳지 않을 때는 들어가지 말고 기준이 옳을 때는 들어가는 식으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썬더코어라는 코인인데요. 지금 밴드에 제가 언급을 했고요. 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이제 분석했던 코인 중에서, 언급했던 코인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입가랑 목표 금액, 손절가 제가 적어드렸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제가 9시에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한번 차트를 보니까 급등을 엄청 했더라고요. 제가 보시면 제가 4원대에 언급을 했는데 한 3시간 만에 6원대에 도달을 했죠. 뭐 5.9원이긴 한데 거의 6원이죠. 그래서 31%가량이 한순간에 급등을 했다. 그러면 물론 이 목표 금액이랑은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이때까지 좀 못 드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때 안 파셔가지고 제가 바로 언급을 했거든요. 보시면 오후 12시 14분 바로 언급을 합니다. 저는 무조건. 이렇게 언급을 한 다음에 매도를 했으면 진짜 엄청나게 큰 수익을 벌었겠죠. 3시간만 기다리는데 30%를 먹었다. 어떻게 보면 100만 원만 넣었어도 30만 원 버는 거고 30만 원이면 우리 일반 직장인들의 뭐 2배에서 3배가량 일당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맛있는 수익이었다 볼 수 있고 제가 이거를 왜 들어갔냐면요. 첫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어가는 기준은 거의 똑같습니다. 좀 다른 게 있다면요. 그거는 코인 시장이 엄청 안 좋을 때 비트코인이 하락이 크게 나오고 아니면 횡보를 길게 할 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알트코인들이 데미지를 크게 입었을 때 저는 그럴 때는 이러한 기준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겠습니까? 녹색 구간에서 신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신호를 등장을 하고
이렇게 지지를 받쳐주고 제가 이 안에서까지 매집가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부시가 되면요. 제가 말했죠, 아까.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 저는 그런 급락을 대비해가지고 물론 급등이 나오면 그냥 땡큐 하고 바로 팔면 되지만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오마이갓 하면서 우리가 좀 추가 매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집가를 이런 데 잡는 게 아니라 좀 아랫부분 있죠. 아랫부분까지 제가 잡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엄청 아래까지 잡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당한 금액에서 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호가 등장한 다음에 급등이 나와서 이제 이런 자리, 이때가 12시 캔들이었거든요. 12시 캔들에 이렇게 급등을 크게 주면서 4.8원, 9원 부근이 뭐 이런 집이었는데 이렇게 조금 매도를 해가지고 좀 많은 수익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코인이 나왔는데요. 이제 본크입니다. 이제 관심 코인으로 언급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리뷰 코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1차 진입이랑 이제 2차 진입을 이제 이렇게 드렸고 마찬가지로 손절가 드리고 목표가 드렸고요. 그래서 방송이랑 밴드랑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요. 방송에서 제가 언급하는 코인은 이제 밴드에서 언급하는 코인에 비해 가지고 좀 더 길게 보고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랑 목표 금액이 이제 제가 아침에 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깁니다. 저는 이제 보통 아침 단기 종목은 이제 목표 퍼센트를 한 3에서 5% 최대한 우리 하루 일당 밥값, 뭐 저녁값 벌자 이런 마인드로 제가 골라가지고 선정을 하고요. 이제 방송에서 언급하는 코인들은 좀 더 큰 수익을 벌기 위해서 목표 금액이랑 진입 타점 그런 거를 더 넓게 봐가지고 이제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을 좀 많이 참고를 해서 그렇게 제가 분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본크 코인을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고 이제 진입가 설정을 어떻게 했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본크 코인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데 있죠. 사실 이 펜으로 하면 됐었는데 제가 미리 쳐봤습니다. 자, 이 부분이 1차 진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차 진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진입을 하고 아무래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2차까지 염두해가지고 드렸고 제가 왜 2차를 이 부분에서 드렸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음에는 이제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본크의 특징이 있다면 비트코인이 올라야 오르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본크를 4월 14일에 들었지만 그때는 비트코인 상황이 많이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크코인도 긴 횡보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차를 제가 이 신호를 보고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주면서 본크도 같이 하락을 했죠. 하지만 손절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보다 밀라인 쪽에 손절 잡았고요. 제가 그러면 이쪽에 왜 주목을 했냐, 2차 금액을 진입했냐.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이 검은 선들이 있죠. 이 검은 선들이 이제 매물대 선인데요. 매물대의 지지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 하나가 이어진 거 보이죠? 이게 장기 이평선인 240선인데 이 두 군데를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됐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반등은 무조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부분 안에서 2차 진입 매수가를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신호까지 등장을 했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는 우리가 2차 진입가로서 충분히 들어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수익으로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4시간 봉에서도 장기 이평선의 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봉뿐 아니라 4시간 봉까지 지지가 있다면요. 굉장히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인을 충분히 기다려가지고 매집을 한 다음에 수익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분석 코인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이랑 수요일에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시청해 전송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긍정적인 가격 반등이 나왔었는데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코인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종목마다 약간의 AS 함께 도와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시황이 궁금하시거나 차트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스캔하시고 영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그리고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공략들 세워볼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코인 트렌드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다채로운 구성으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 프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